안녕하세요. 최대 베아인스 파이널 적중 어휘 쓰기 특강의 박주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벌써 4강이고요.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문을 쓰실 때 굉장히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휘 중에서 이제 이사하기 및 집 설비하기인데요. 설비하는 것 또는 이사할 때 여러분 누구랑 가장 많이 소통하세요? 바로 집주인이랑 가장 많이 소통을 하겠죠. 우리 시험에서도 우리 집주인 분과 함께 직접 소통하고 뭔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바로바로 외워서 쓰실 수 있는 표현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오늘 쓸 내용은요, 바로 이렇게 슈나이더 씨가 저희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주인님께 이러이러한 이제 요구 사항들을 요구하는 듯한 편지를 한번 써볼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 관련된 어휘들, 그리고 집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사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어떤 집에 새롭게 입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집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도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독일에 가서 유학을 가서 집을 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인데요. 일단 이사를 뭐라고 할까요? 이사는 독일어로 바로 umzug이라고 합니다.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플라넨의 사격 목적어로 einen 나와서 부정 관사의 사격 목적어로 들어가 있고요. 자, 예문 보시면요. 이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우리는 이사를 잘 계획해야 한다. 자, 문장은요. Wir müssen den Umzug gut planen. 우리는 잘 계획을 해야 한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 damit으로 쓰였어요. damit alles reibungslos läuft. 여기서 laufen 동사가 쓰였는데 laufen이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달리다, 뛰다 라는 단어로 아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잘 진행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라고 말할 때도 laufen 동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문장으로 쓰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사업체를 고용하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작은 원룸 같은 경우는 직접 옮기셔도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삿짐 센터를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사업체를 이렇게 말해요. Ein Umzugsunternehmen. Unternehmen은 기업 또는 회사를 뜻하고요. 이사 업체 또는 센터를 얘기를 합니다. 고용하다 할 때는 그쪽과 우리가 직접 계약을 맺고 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beauftragen 동사를 써주시면요. 그와 우리가 계약 관계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문 보시면요. Ich habe ein Umzugsunternehmen beauftragt, mehr Arbeit zu ersparen. 우리가 이렇게 일을 줄이기 위해서 이사업체를 고용했다라는 문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구를 나르다. 우리 이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바로 transportieren입니다. 우리가 꼭 가구를 나르지 않더라도 어떤 짐을 나른다, 이동시킨다 라는 의미로도 이 동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예문에서는 무거운 가구를 나르는 것이 힘들다. 자, 힘들다 먼저 써서 es ist anstrengend. 힘들다, 고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schwere Möbel zu transportieren 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알고 가시면요. möbel이라는 이 명사는 단수와 복수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생긴 것만 봐서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앞에 쓰여져 있는 이 형용사의 어미에 따라서 얘가 지금 단수로 쓰였는지 복수로 쓰였는지 관사 또는 형용사 어미로 힌트를 잡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 다음 상자를 싸다라는 뜻이죠. 상자를 키스테라고 하는데 지금은 복수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키스테까지가 단수 형태, 지금은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싸다 하면 우리가 파켄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걸 싸고 풀잖아요. 풀 때는 아우스파켄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어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삿짐 상자를 이미 다 쌌다, 짐을 다 쌌다라고 할 때는 Wir haben schon alle Umzugskisten gepackt.
지금 pp로 쓰였죠? 해서 haben 플러스 pp 문장이고요. 두 번째, 이사 후에 먼저 상자를 풀어야 한다. Auspacken에 대한 예문입니다. 자, nach dem Umzug, 이사 후에 우리는 muss ich, 나는 erst einmal meine Kisten auspacken. 내 상자들, 이삿짐을 모두 풀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새 집을 꾸미다 라는 뜻이에요. 꾸미다 할 때 우리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보통 꾸미다 하면 dekorieren 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einrichten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die neue Wohnung einrichten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그 빈 집에 대해서 뭔가 가구 이쪽에 놓고 저쪽에 놓고 하면서 막 꾸미잖아요.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구들도 배치하고까지의 의미가 다 einrichten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나는 새 집을 꾸미는 게 정말 즐겁다. 그쵸? Ich habe viel Spaß daran. 나는 많은 재미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Meine neue Wohnung einzurichten 해서 주부정사랑 같이 쓰였는데 주부정사는 보통 이렇게 분리동사 요 사이에 위치하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를 조립하다 해볼게요. 가구를 조립하다 할 때는 바로 이렇게 aufbauen 동사를 사용합니다. aufbauen 자체가 뭔가를 조립하고 이 구조를 이렇게 맞추는 거를 aufbauen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장을 만들다 할 때도 aufbauen 동사를 활용을 하는데요. 자, 예문 보시면요. 나는 새로운 선반을 조립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Ich brauche Hilfe 하면 나는 도움이 필요해. 뭐 하기에? das neue Regal aufzubauen 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립식 가구들 많죠. 그 조립식 가구들을 이렇게 조립하다 할 때 이렇게 aufzubauen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벽을 칠하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칠하다는 솔로, 페인트 솔로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Wände라고 하죠. 지금은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원래 단수는 die Wand입니다. die Wand. 자, 단수형도 같이 써주시고요. Die Wände streichen 해서 streichen 하면 원래 이렇게 쓰다듬다, 쓸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붓으로 페인트 칠을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실 벽을 파란색으로 칠하기로 했다. Wir haben beschlossen. 우리는 결정했어. 무엇을 결정해? Das Wohnzimmer in blau zu streichen 해서 파란색으로 벽을 칠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예문입니다. 자, 장식을 달다 해볼게요. 장식을 데코라지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달다, 어디에 걸다, 달다 뭐라고 할까요? anbringen 동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식을 어딘가에 걸어둘 때, 그럴 때 anbringen 동사를 쓸 수가 있고요. 자, 집을 더 아늑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몇 개의 그림을 걸고 싶다 했어요. Ich möchte noch einige Bilder anbringen. 나는 몇 가지 그림을 벽에 걸고 싶어. die Wohnung gemütlicher zu machen. 여기서 gemütlich 하면 굉장히 아늑하고 안락하고 뭔가 그런 집의 느낌, 그런 의미를 담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보통 집을 묘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형용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장문하실 때 그냥 쓰지 마시고 뭔가 이런 형용사들, 집과 관련된 형용사들을 같이 넣어서 풍부하게 활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자, 우리 발소리를 듣다. 자, 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소리를 왜 듣죠? 바로 층간소음이죠. 자, 층간소음 독일에서도 이제 피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발소리를 듣다 했을 때 발소리를 슈리테라고 해요. 슈리테를 발자국이란 뜻으로도 쓰고 우리가 단계로 올라가다 할 때도 슈리테라고 쓰죠. 그래서 우리가 발소리를 듣다라는 말이 그 소리를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발걸음을 듣다라는 의미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윗집에서는 큰 발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위에 쿵쾅거린다 이런 뜻이죠. Ich höre laute Schritte von der Wohnung über mich 하면 über 하면 위에요. 근데 내 위에 있는 쪽에서 발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로 쓰인 문장입니다. 자,
전구를 교체하다. 전구는 글류비아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글류비아네의 그 숨겨진 속뜻이 뭐냐면 원래 비아네라고 하면 우리가 배, 먹는 과일 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독일에서의 배는 어떻게 생겼냐면 한국과 다르게 이렇게 약간 조롱박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생긴 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배가 있는데 독일에서 배 하면 얘예요. 이런 모양의 배인데 이 전구를 닮았죠. 그래서 이 글류비아네가 이 배 모양이라고 해서 이름도 글류비아네, 빛나는 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ie 글류비아네 하면 전구, 교체하다라고 했을 때 아우스타우신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아우스타우신 하면 아예 이렇게 뒤바꾸는 거, 교체할 때 아우스타우신 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전구 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교환하다 아니면 교환 학생을 가다 할 때 그러한 교환, 교체의 의미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욕실 전구가 고장 났어요. 교체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 좀 바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할 때 자, die Glühbirne im Badezimmer ist kaputt. 고장 났어요. 그래서 können Sie bitte austauschen 했는데 여기서 말한 자, 여기 Sie가 두 번 나와요. 근데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죠. 자, 우리 이제 요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자, 대문자 C는 일단 존칭을 나타내는 상대방을 나타내는 주어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소문자 C는 이 앞에서 언급된 글류비아네 여성 명사를 여성 인칭 대명사로 받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Z가 두 번 나왔다고 해서 어색하게 느껴질 필요가 없어요. 각각 다른 대상을 칭하고 있는 대명사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을 수리 맡기다. 우리 꼭 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리를 맡기다 라는 표현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수리를 맡기다 할 때는 reparieren lassen 이라고 해요. 자, 레파리언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통 수리하다라고 사전에 치면 레파리언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라센 동사가 함께 동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레파리언은 내가 직접 망치 가지고 직접 고칠 때 쓰는 게 레파리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수리를 맡기다 하죠. 남이 고칠 수 있게 이게 수리를 맡길 때는 고치게 두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reparieren lassen 하면 우리가 수리를 맡기는 거 어떤 센터나 어떤 정비소나 이런 데에 맡길 때 lassen 동사를 함께 씁니다. 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수리 맡기고 싶대요. 그래서 die Tür schließt nicht richtig. 문이 제대로 안 닫혀요. Und ich möchte sie reparieren lassen. 여기서 말하는 Z는 앞에서 언급된 die Tür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können Sie einen Handwerker rufen? rufen 하면 부르다. 불러주실 수 있나요? 수리 아저씨 좀 불러주세요 라는 요청인데요. 자, 여러분 이 문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장문을 쓰실 때 그냥 그 지문 자체가 집주인한테 이런 상황에서 고쳐달라고 요청해라 라는 지시문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문 고장 났어요. 고치고 싶어요. 수리기사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이 통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장에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예문을 우리가 시험장에서 쓰는 문장들로 막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문들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 하나 읽어보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음을 내다 할 때 소음은 der Lärm이라고 해요. 근데 Lärm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관사를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관사로 Lärm machen 동사로 쓰시면 되시고요. 소음을 내다 기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 관련해서 소음 관련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웃이 밤새 소음을 낸다. 자, 소음을 내다라는 거는 소음을 만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die Nachbarn machen viel Lärm in der Nacht.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거. Lärm 아까 불가산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feel 할 때 불가산이기 때문에 앞에 feel이 붙고 가산 명사라면 아마도 feel에 플러스 복수 명사가 됐을 텐데 지금 셀 수 없는 어떠한 양을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feel로 수식을 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다 할 때, 자, 물이 우리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면서 새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tropfen 동사를 씁니다. 여기서 트로프 하면 이렇게 물 한 방울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der Wasser 한 Tropf 하면 물이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방울씩 똑똑 샌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부엌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요. In der Küche tropft der Wasserhahn 이라는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집에 관련된 어휘들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한번 빈칸을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를 계획하다. 우리 이사를 뭐라고 했죠? 이사는 der Umzug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격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I는 Umzug planen으로 목적어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이사업체 고용하다. 고용하다는 beauftragen 동사인데 명사를 이사업체 그대로 붙여서 Umzugsunternehmen이라고 하죠. Ein Umzugsunternehmen beauftragen이라는 표현 외워주시고요. 자, 가구를 나르다. 우리 나르다, 수송시키다 라고 할 때 transportieren 이라는 표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상자를 싸다, 풀다. 여기서는 상자보다도 이 짐을 싸다, 풀다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사 packen과 auspacken 각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집을 꾸미다. 자, 꾸미다 할 때 이 꾸미다는 장식으로 그냥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하는 느낌으로 재배치하는 거라고 했어요. Eine neue Wohnung einrichten 이라는 분리동사고요. 다음, 묘배를 조립하다, aufbauen, 구성하다, 조립하다 라는 동사라고 했어요. 자, 벽을 칠하다, 우리 페인트 칠 얘기하는 거고요. 페인트 칠하다라는 동사는 streichen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장식을 달다 해서 달다는 뭘까요? 우리 달다는 어떤 면에 이렇게 거는 거죠. 그래서 anbringen 동사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발소리를 듣다. 발소리 쿵쾅거리는 발소리는 Schritte höre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구를 교체하다. 뭔가를 바꾸고 교체하는 거. 교환할 때 쓰는 거라고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바로 austauschen 동사 쓴다고 했죠. 그리고 또 전고라는 의미는 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glühbirne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문을 수리 맡기다 할 때 수리하다가 아니라 수리를 하게 두다라고 해서 reparieren lassen 동사로 쓸 수 있고요. 소음을 내다, 소음을 만들다 해서 만들다 동사 바로 machen 동사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다 라고 할 때는 der Wasserhahn tropfen 해서 tropfen 동사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표현할 수 있다 해서 여기까지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작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작문을 하실 때 내가 이 빈칸만 채워야지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전체 문장을 혼자서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힌트를 보고 내가 이 전체 문장을 조금 쓸 수 있게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잠깐 멈춰주시고 한번 강의 노트에 한번 문장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쓰셨죠? 자, 가볼게요. 자, 난방이 작동하지 않고 매우 춥다. 난방은 die Heizung이라고 해요. Heizung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funktioniert nicht. 했고요. Und es ist sehr kalt. 그래서 매우 춥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funktioniert와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표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가다라고 하는 gehen 동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gehen 동사가 하이중이랑 만났을 때 geht nicht 하면 이것도 역시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in der Küche 자, tropft der Wasserhahn 해서 물이 떨어집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전구가 고장났어요. 고장나는 뭐라고 할까요? 고장난 Die Glühbirne ist kaputt이라고 하죠. Können Sie bitte 그 전구를 교체해 주실 수 있나요? 교체하다 austauschen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이것들이 빨리 수리되도록 해주세요. Bitte lassen Sie das schnellstmöglich reparieren.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라센 동사랑 같이 쓰였어요. 아까는 동사 원형이었는데 라센이 주 동사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라센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안에서 쓸 때는 레파리언 동사 원형으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빨리 할 때 가능한은 möglich예요. 근데 가능한 빨리 원하니까 schnellst möglich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뭔가를 재촉하는 경우에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웃이 밤에 많은 소음을 냅니다. Der Nachbar macht viel Lärm in der Nacht 해서 이웃이 너무 시끄러워요 라는 문장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 문장들을 다 하나의 편지에 녹여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Sehr geehrte Frau Schneider. 자, 우리가 존칭한테 편지를 쓸 때는 앞에 sehr geehrte 또는 sehr geehrter 그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 앞에 어미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Frau Schneider 여성이기 때문에 geehrte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Ich möchte Sie über einige Probleme in meiner Wohnung informieren. 제 집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남기려고 합니다. 자, 집주인은 사실 그 문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살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도꼭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자, die Heizung funktioniert nicht. 일단 난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난방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 es ist sehr kalt. 굉장히 춥고요. zudem 하면 게다가 라는 표현이에요. 접속사 해서 도치됐습니다. zudem tropft der Wasserhahn in der Küche. 주방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Die Glühbirne im Badezimmer ist auch kaputt. 자, 전구. 근데 욕실의 전구가 고장났어요. Also ist der Austausch notwendig. 여기서 아까 austauschen이라는 동사로 우리는 배웠는데 그걸 명사 형태로 써서 이 교체가 시급합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wendig, 필요한, 필수의라는 뜻이에요. Bitte lassen Sie das schnellstmöglich reparieren. 최대한 빨리 고쳐주세요. Außerdem 게다가 macht der Nachbar über mir viel zu viel Lärm. 제 위에 사는 그 위층 사는 이웃이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많은 소음을 만들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Er hört ständig 지속적으로 laute Musik in der Nacht. 밤마다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Ich bitte Sie, 부탁드려요. Das Problem zu klären. 이거를 빨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미리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는데요. 자, 여러분, 누군가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어조의 편지를 쓴다 할 때는 이 표현 꼭 알아두세요. 자, vielen Dank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미리 감사합니다 해서 im Voraus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왠지 보는 사람이 빨리 이거를 해결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m Voraus가 바로 내가 뭔가를 양해를 구할 때 아니면 어떤 요청을 할 때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다 라는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하나의 편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 나온 어휘들은 꼭 시험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생활, 나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휘들이니까 여러분 꼭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